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작가님의 전망 좋은 방입니다. 2부 제17장 세실에게 거짓말하다. 세실은 멍한 표정으로 위스키 잔을 든 채 서 있었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녀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하려 애쓸 뿐이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늘 그렇듯 손님들에게 술을 권했다. 프레디와 플로이드 씨는 이미 술잔을 들고 자리를 떴고 세실만 홀로 남아 그녀가 찬장을 잠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너무 달라요. 부디 절 놓아주시고 한때 이런 어리석은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주세요. 어조는 분명 사과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달라 어떻게 달라. 우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찬장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을 이었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배운 것들은 이미 다 잊어버렸고요. 당신 친구들과 대화도 못 나누고 당신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도 해내지 못할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너답지 않아. 피곤한가 봐. 루시. 피곤하다고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그거 참 당신다운 말이네요. 당신은 늘 여자들이 하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피곤해 보여서요.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군요. 내가 진심이라면요. 내가 진실을 깨닫는 것을 막지는 마요. 난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어제 심한 두통이 있었잖아요. 그녀가 발끈하며 소리 질렀다. 겨우 두통 때문은 아니겠죠. 잠깐만요. 그는 눈을 감았다. 헛소리하더라도 용서해줘요. 지금 제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에요. 3분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확신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잘못된 말을 할 것 같아요. 세실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자 그녀의 짜증은 더 커졌다. 그녀는 싸움을 원했는데 그는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위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녀는 한층 더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다. 가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고요. 알고 싶다면 말해줄게요. 당신이 프레디와 테니스를 치려 하지 않았을 때 그 사소한 일 때문에 당신과 얘기하게 됐어요. 난 테니스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세실이 몹시 당황하며 말했다. 테니스를 칠 줄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이 4위 안에 들 정도로 테니스를 잘 친다고요? 난 그게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보여준다고 생각했는데 난 못 쳐. 아니, 테니스는 중요하지 않아.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점심때 우리 결혼식 얘기했잖아. 적어도 나한테는 말하게 해줬잖아. 당신이 이해 못할 줄 알았어요. 루시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이런 끔찍한 변명이 나올 줄은 알았을지도 모르죠. 물론 테니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몇 주 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의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이죠. 확신이 들 때까지는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거예요. 그녀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예전에도 제가 당신 아내에게 어울릴지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 런던에서처럼요. 하지만 당신은 제 남편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프레디도 제 어머니도 싫어하잖아요. 사실 우리아콘에 항상 반대가 많았지만 친척들은 모두 만족해 보였고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건 소용없었어요. 결국 모든 게 결정될 때까지는요. 오늘은 결정됐어요. 이제 분명히 알겠어요. 말해야겠어요. 그게 전부예요.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할 수 없어. 세실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말이 다 맞는 것 같긴 해도 날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끔찍해. 이런 난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야. 하지만 좀 더 들어볼 권리는 분명히 있어.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그녀가 무릎 꿇고 열쇠를 달랑거리는 곳에 어둠의 틈새가 보였다. 그는 틈새를 들여다보며 마치 조금만 더라고 말이라도 하듯 길고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을 드러냈다. 창문 닫아요. 그리고 커튼도 치는 게 좋겠어. 프레디든 누구든 밖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괜찮으시다면 이제 자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할 말만 할 거예요. 당신 말대로 너무 끔찍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소용없어요. 하지만 세실에게 이제 그녀를 잃을 위기에 처한 지금 그녀는 매 순간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약혼 이후 처음으로 그녀가 아닌 그녀 자체를 바라보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같았던 그녀는 이제 살아 숨쉬는 한 여인으로 자신만의 신비와 힘을 지닌 예술 작품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로 변해 있었다. 그의 머리는 충격에서 벗어났고 진심 어린 헌신의 불꽃이 튀며 외쳤다.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처음에는 그랬던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저번에도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의 품위 있는 행동에 점점 더 짜증이 났다. 그는 분명 옹졸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러면 상황이 좀 더 수월해졌을 텐데 잔인하게도 그녀는 그의 기질에서 가장 좋은 점들만 끌어내고 있었다. 당신은 분명히 날 사랑하지 않아.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옳다고 감히 말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알면 좀 덜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문구가 그녀에게 떠올랐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당신은 누구와도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눈에 공포스러운 표정이 나타났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제게 질문을 할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도 그러면 제가 뭔가 대답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항상 저를 보호하려 드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난 보호받지 않을 거야. 숙녀답고 옳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거라고요. 날 감사는 건 모욕이에요. 당신을 믿어도 되지만 당신을 통해서만 진실을 간접적으로 배워야 하나요? 여자의 역할이라니. 당신은 우리 엄마를 경멸하죠. 나도 알아요. 엄마가 관습에 얽매이고 푸딩이나 신경 쓴다고요. 하지만 세상에 그녀가 일어섰다. 관습에 얽매인 건 바로 당신, 세실이에요. 아름다운 것들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모르잖아요. 예술과 책, 음악으로 당신 자신을 감사고 이제 나까지 감사려 하는군요. 나는 아무리 화려한 음악에도 질식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당신은 그 사람들을 내게서 숨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혼을 파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물에는 충실했지만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녀는 말을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실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전반적으로는 맞아요. 그녀는 어색함이 섞인 어조로 정정했다. 맞아. 모든 말이 마치 계시 같아. 정말 나도 그래. 어쨌든 그게 내가 당신 아내가 되지 않기로 한 이유예요. 그가 다시 말했다. 아무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부류. 맞아. 우리가 약혼한 첫날부터 난 완전히 무너졌어. 비비랑 내 오빠한테도 못되게 굴었고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해.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걱정하지 않을 거야. 넌 내게 너무 잘해줬어. 내 통찰력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무식, 이건 내 탓이야. 나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전에 처음부터 경고해 줬어야 했어. 그래서 내게 나아질 기회를 줬지. 오늘 저녁까지 널 제대로 알지 못했어. 여자란 이래야 한다는 내 어리석은 생각에 너를 가뒀을 뿐이야. 하지만 오늘 밤
넌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새로운 생각, 심지어 새로운 목소리까지.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새로운 목소리라니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다. 당신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말하는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가 말했다. 그때 그녀는 균형을 잃었다. 그녀는 소리쳤다.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이세요. 물론 그럴 리가. 루시, 당신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건 당신의 낡아빠진 생각이에요. 유럽을 뒤처지게 만든 생각 말이죠. 여자들은 항상 남자만 생각한다는 생각. 여자가 약혼을 파기하면 다들 걔는 다른 남자를 생각했나 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말하죠. 역겹고 잔인한 생각이에요. 마치 자유를 위해 약혼을 파기할 수 없는 여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는 경건하게 대답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창문을 살펴보는 척했다. 물론 여기에 다른 사람이라는 건 전혀 없고 따돌림이나 그런 역겹고 어리석은 짓도 없습니다. 제 말이 그런 의도를 암시했다면 진심으로 용서해 주세요. 단지 당신 안에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힘이 있다는 뜻이었을 뿐입니다. 알았어요. 세실, 그만해요.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요. 내 실수였어요. 이건 당신의 이상과 내 이상 사이의 문제입니다. 순수하고 추상적인 이상이죠. 당신의 이상이 더 고귀합니다. 저는 낡은 악의적인 관념에 갇혀 있었지만 당신은 언제나 훌륭하고 새로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이 제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진정한 여자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럴게요. 루시는 커튼 사이로 다른 손을 비틀며 말했다. 잘 자요. 세실. 안녕히 가세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촛불을 켜드릴까요? 그들은 복도로 들어섰다. 고마워요. 다시 한번 잘 자요. 신의 축복이 있기를. 루시. 안녕. 세실. 그녀는 그가 살금살금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계의 난간 위로 드리운 그림자가 날갯짓처럼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계단참에서 그는 묵묵히 포기하며 그녀에게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눈빛을 보냈다. 온갖 문화 속에서도 세실은 마음속 깊이 금욕주의자였고 그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떠나는 것만큼 그에게 어울리는 것은 없었다. 그녀는 결코 결혼할 수 없었다. 영혼의 격동 속에서도 그 생각은 확고했다. 세실은 그녀를 믿었고 그녀도 언젠가는 자신을 믿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웅변적으로 칭찬했던 자유를 갈망하고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여자들 중 하나여야 했다. 조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 조지가 자신을 깊이 생각하며 이 명예로운 해방을 얻어냈다는 사실, 조지가 그게 뭐였더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잊어야 했다. 그녀는 램프를 껐다.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소용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마음도 머리도 따르지 않고 구호만으로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무지몽매한 자들의 거대한 군대에 합류했다. 그 군대는 유쾌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유일하게 중요한 적, 즉 내면의 적에게 굴복했다. 그들은 열정과 진실에 반하는 죄를 지었고 덕을 향한 그들의 투쟁은 헛될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비난을 받는다. 그들의 유쾌함과 경건함은 금이 가고 재치는 냉소가 되고 이타심은 위선이 된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불편함을 느끼고 만들어낸다. 그들은 에로스와 팔라스 아테나에게 죄를 지었고 천상의 개입이 아니라 자연의 정상적인 흐름에 따라 그 동맹신들은 복수를 당할 것이다. 루시는 조지에게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세실에게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가장하며 이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날 밤은 30년 전 바틀릿 양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18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